사람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면 늘 기분 좋게 끝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계산서 앞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찜찜함.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김영수 씨라는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이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오래된 지인과의 식사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듣다 보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유형. 당연히 네가 사는 거지.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라 만날 때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곤 했죠. 이번에도 이런저런 농담과 추억 이야기로 식탁 위는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삼겹살은 지글지글 익어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다들 허겁지겁 고기를 먹기 바빴습니다. 된장찌개까지 다 비우고 나니 배가 든든해지면서 한결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배불리 먹고 나른해진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고 있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능청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사는 거지. 요즘 사업 잘 된다며? 애들 다 컸다니까 돈 걱정도 없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멍해졌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야? 애들이 크면 돈이 생기냐고요. 오히려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지는데 말이죠. 학원비, 용돈, 새 옷, 필요한 물건들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물론 친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마치 영수 씨가 당연히 내야 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당당함이란. 웃자고 한 말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영수 씨는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하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나도 돈 많지 않거든. 나도 힘들어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됐습니다. 너 요즘 잘 나가잖아. 애들 다 컸으니까 여유 있잖아. 처음에는 웃고 넘겼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을 듣다 보니 점점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 농담이기만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오히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영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웃어 넘겨도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로 남는다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반복되면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죠. 사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가볍게 받아치기. 뭐야, 애들 크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더 힘들어. 오늘은 내가 사도 다음엔 네가 사. 같은 식으로 농담 속에 진심을 섞어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솔직하게 말하기. 때로는 단순히 나도 사실 요즘 빠듯해. 라고 솔직히 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김영수 씨가 오랜만에 친한 동네 친구와 점심을 먹었을 때의 일입니다. 영수 씨와 친구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로 자주 만나며 식사를 하곤 했어요. 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였죠. 그날도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니 할 얘기가 많았죠. 이런저런 얘기로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타이밍이 왔는데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예전에도 자주 이렇게 내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지갑을 열어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친구가 갑자기 아쉬운 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머,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친구는 손을 슬쩍 가방 안으로 넣었다가 다시 꺼내며 웃기만 했습니다. 진짜로 낼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낼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낼 생각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까?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친구가 계산을 하지 않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주 만나는 사이니까 내가 낼 때도 있고 친구가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없으니까요. 다음엔 내가 살게 라는 말이나 오늘 고마워 같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있었다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웃으며 넘어가 버리는 게 반복되니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영수 씨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찜찜함을 풀 수 있을까 하고요.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영수 씨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 농담처럼 가볍게 물어보기. 다음엔 네가 살 거지? 하고 농담처럼 건네보는 겁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웃으며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 자연스럽게 나누기. 오늘은 내가 내지만 다음엔 네가 사. 하고 편하게 웃으며 말해보는 겁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셨나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작은 갈등도 결국엔 마음을 나누기 위한 과정일 겁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거겠죠. 세 번째 유형. 내가 더 싸게 먹었으니 내 것만 낼게. 이번엔 김영수 씨의 직장 회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오랜만에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바빴지만 모처럼 시간을 맞춰서 즐겁게 식사를 하기로 한 자리였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불판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식이라는 게 사실 좀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왠지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술잔도 몇 번 돌리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다들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한 동료가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삼겹살만 먹었고 소주도 안 마셨으니까 제 것만 따로 계산할게요. 괜찮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가 하고요. 물론 그 말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각자 먹은 만큼만 내겠다는 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요즘은 더치페이가 워낙 흔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의 분위기였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시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회사 생활의 고충도 풀어내며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다 같이 먹은 자리에서 굳이 따로 계산하겠다는 말이 꽤 차갑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들 즐겁게 웃으며 음식을 나눴는데 그 한마디가 마치 선을 그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풀어갈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나누는 방식을 편하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부드럽게 대화하기. 우리 다 같이 먹은 거니까 오늘은 함께 부담하자. 다음에 네가 사면 되지.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 자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 자연스럽게 나누기. 오늘은 내가 내지만 다음엔 가사. 하고 편하게 웃으며 말해보는 겁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풀어가셨나요? 네 번째 유형.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붙어 다니던 친구라 반갑기도 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그런데 약속 장소를 정하기도 전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아,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요즘 진짜 빠듯해. 영수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친구도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장을 보냈죠. 알겠어. 오늘은 내가 살게. 친구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역시 너밖에 없다. 고마워.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우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당연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고 다음번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다 내야 하는 걸까? 만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담을 느끼면서 만나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결국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요즘 우리 만날 때마다 내가 계속 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 더치페이 제안하기. 오늘은 각자 내자. 밝고 가벼운 목소리로 제안하는 겁니다. 더치페이를 제안하는 건 서로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문제를 꺼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진심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풀어가셨나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겠죠. 이런 상황들, 우리만 겪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가끔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사실 돈 문제라는 게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 씀씀이와 예의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내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심코 그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이야기겠죠.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